지금 집 사는 사람 진짜 바보일까요? 아니면 다음 부의 주인공일까요? 모두가 멈춘 이 시장.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진실과 기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바로 지금은 아니야입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누가 집을 사냐고. 거래량이 반토막도 아니라 아예 마비 수준이다. 이런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거래 절벽 자체가 아닙니다. 거래 절벽 뒤에 숨겨진 조용한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부동산 정보에서는 거래량 급감이라는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을 누구보다 깊고 치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며 막연히 불안하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신다면 두려움의 시장 속에서도 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냐고.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이야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거래가 없어진 걸까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변화를 절대로 제대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부동산 정보에서는 단순히 거래량 감소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이 흐름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있고 치밀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도 여러분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장 큰 이유, 정말 금리 때문일까요? 물론 금리가 3%, 4%, 5%까지 치솟았던 시기,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금리가 소폭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얼어붙음이야말로 금리보다도 더 무서운 거래 절벽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절대 손이 가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은 정확히 그 국면입니다. 지금 사면 바보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의 진짜 이유 중 하나는 갭 투자의 실종입니다. 갭 투자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을 때 적은 자본으로 다주택을 늘려가는 전략. 이 전략이 사라지면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요 거래량을 만들어왔던 것은 바로 실거주자가 아니라 갭 투자자, 다주택 투자자, 단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전세가 하락, 고금리, 정부 규제 삼박자가 동시에 때리면서 이 투자자들이 일제히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갭 투자 수요가 없어진 시장은요, 그 자체로 활력이 사라지고 거래량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사실상 거래 없는 하락으로 흐르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2030, 4050 실수요자층의 심리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 줄고, 출산하는 사람 줄고, 1인 가구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는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여력은 없고, 부모 세대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이 인구 구조의 변화야말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지각 변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행복한 부동산 정보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이런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긴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거래가 끊어지고 가격이 미끄러지고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이야말로 과거 수많은 투자, 고수들이 움직였던 시기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붕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외쳤지만 그 시기에 조용히 임대 사업 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은 20년 후 일본 임대 시장의 큰 손으로 성장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대형 투자자들은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10년 후 다시 웃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관망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누가 더 빨리 시장의 심리를 읽고 더 빨리 움직이는가가 결국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시장에 포착되고 있을까요? 첫째, 법인과 고액 자산가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국 주요 지역의 급매물들은 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경기 주요 신도시 급매는 눈에 띄게 빠지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 시장이 급락한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실거주 매수자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셋째, 상가 오피스 토지 등 틈새 시장의 거래는 예상외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동산 정보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침묵하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조용히 실력을 쌓고 다음 파도를 기다려야 할 시점입니다. 모두가 거래 절벽이라 외치는 지금, 과연 누가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인가? 행복한 부동산 정보는 늘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공포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거래 절벽은 공포이자 동시에 기회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공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의 거래 절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제 매물 유형, 그리고 향후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